두 번째 이제 디지털 휴먼 개념으로 이제 버추얼 휴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거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있는 모델을 조합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미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고 이 사람의 머리 색깔을 바꾼다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수염이 있게 한다거나 없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최근의 발달한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AI가 이제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게 어디까지 됐는지 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적절한 프롬프트가 들어온다면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잘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으면은 이 캐릭터가 움직이도록 해야 될 텐데요. 이때도 뭔가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이 이제 원래는 없던 동작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이제 AI가 거의 잘 해주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영상과 같이 뭔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치면은 그 프롬프트에 맞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기술들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바디 모션에 대한 걸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얼굴 표정도 만들어주는 기술이 필요할 텐데, 그거는 보통은 얼굴 표정은 이제 입모양이 되게 중요한 요소고, 입모양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에 되게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이제 음성 입력을 받아서 음성에 맞는 표정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It's so dark. Where is it? I can't see it. I can't see anything. But I know it's there. Waiting. 이 보시는 영상이 이제 음성을 입력으로 봤었을 때 얼굴 표정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연구 결과고요. 음성에 맞는 표정과 입모양을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의 감정 상태들을 조정해서 다양한 표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은 3D 디지털 휴먼도 AI가 만들어내고, 움직임도 AI가 만들어내고, 이제 얼굴 표정도 AI가 만들어낸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세스가 다 AI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AI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보통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고 그러면은 대형 언어 모델이 거기 프롬프트에 맞는 응답을 생성해서 사람이 이제 텍스트 형태로 그 결과를 보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멀티모달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꼭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을 넣고 이 사진에서 뭔가 이 사진의 특정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AI가 사진도 인식하고 텍스트도 인식해서 이 사진의 이 부분은 어떤가요? 사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네? 아니면 노란색 고양이가 뛰어다니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그림도 해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음성도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입력들을 받는 AI가 개발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휴먼 기술을 조합하면은 꼭 이제 이게 단순히 AI가 텍스트, 음성 이런 걸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디지털 휴먼이라는 형태로 가상 환경에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과 상호작용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LLM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받아서 단순한 입력을 받고 그걸 설명하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LLM한테 너는 AI가 아니고 사람이고 사람과 대화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존재고, 이제 뭔가 사람이 말을 하면 거기 말에 맞는 대사를 만들어내고 대사뿐만 아니라 대사에 맞는 행동도 만들어내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사람 음성을 입력으로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은 LLM이 반갑습니다라고 하면서 손을 대사는 반갑습니다, 동작은 손을 흔든다 이런 식으로
대사와 동작을 같이 만들어내는 것도 현재 수준에서는 잘 해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출력을 LLM이 만들어낸다면은 이제 만들어진 대사는 이제 TTS라고 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 기술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사람 음성이 나오면은 앞서 말씀드린 음성으로부터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후면의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LLM이 동작 부분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손을 흔든다라는 동작이 나왔으면 이제 텍스트에서 모션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통해서 손을 흔드는 동작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가상 캐릭터 모델에 얼굴 표정도 입히고 만들어진 동작도 익히게 되면은 가상 환경에서 이제 그 디지털 휴먼이 실제 사람처럼 대답도 하면서 행동도 하는 형태의 디지털 휴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되면은 디지털 휴먼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이게 뭐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서 거기에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걸 무조건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답도 다르게 하고 그 일련의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사람의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해서 거기에 맞는 말도 대사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런 게 가능해지면은 이제 주로 쓰일 수 있는 게 뭐 AI 기반의 키오스크일 것 같은데요. 지금도 많은 뭐 음식점 카페에서 이제 주문을 받는 종업원이 있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내가 주문을 하고 싶은 품목들을 고르고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메커니즘이 바뀌면서 이제 거기서 내가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키오스크에 가면 종업원처럼 이제 사람 형태의 무언가 캐릭터가 떠 있고 거기에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뭐 키오스크 상의 디지털 휴먼이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하면서 뭐 보장이신가요? 아니면 드시고 가시나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주문도 받는 식의 이제 디지털 휴먼이 가능해질 수 있고요. 뭐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는 이제 논 플레이어블 캐릭터, NPC 캐릭터 또한 단순히 정해진 룰에 의해서 뭐 정해진 상황에서 정해진 대사만 뱉는 NPC가 아니라 실제 그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응답하는 디지털 휴먼이 이제 게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게 이제 그런 컨셉을 실제로 한번 구현해 본 케이스고요. 게임 속의 캐릭터와 실제 외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걸 보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게임 속의 캐릭터에게 사람이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걸면은 게임 캐릭터는 마치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사람 쪽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에 맞춰서 그 게임 속 환경이지만 게임 속 환경에서 그 캐릭터가 뭐 행동도 말에 맞춰서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축하를 한다는 의미에 맞춰서 이제 술을 꺼내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식으로 사람에게 이제 주는 것처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휴먼이 이제 이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꼭 사람과 디지털 휴먼이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상 공간에서 디지털 휴먼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도 디자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더 단순한 환경에서 여러 명의 게임 캐릭터를 배치하고 그 게임 캐릭터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는 실험인데요. 수십 명의 게임 캐릭터에 대해서 뭐 각각 페르소나를 지정해서 뭐 너는 이름이 뭐고 뭐 어디에 살고 뭐 직업이 뭐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를 미리 다 디자인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각각의 집을 배정해서 배치를 해 두고요. 그 초기 세팅까지만 그렇게 해 놓고 그 뒷부분은 이제 그 가상의 캐릭터가 실제로 이동하고 움직이면서 알아서 이제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도록 테스트를 해보는 실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자기 페르소나에 맞춰서 뭐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친구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고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겠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제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특정 캐릭터 한 명에게 이제 너는 발렌타인데이에 이제 파티를 열 예정이야라고 하나로의 생각을 심어 놓고요. 이제 그거를 그 캐릭터에게만 심어 놓고 이제 실험을 진행했을 때 저 이사벨라라는 이제 파티를 해야 되는 캐릭터가 이제 다른 가상 캐릭터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파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캐릭터들도 파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실제로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 발렌타인데이가 되었을 때 실제로 이사벨라 집에 캐릭터들이 모여서 파티가 이루어지는 게 실제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게 되면은 가상세계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사람이 그걸 디자인하고 시나리오를 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거기 존재하는 캐릭터들은 점점 더 사람과 비슷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초기 세팅에 뭐 너는 이름이 뭐고 뭐 어디에 살고 누구와 친구고 뭐 직업이 뭐고 이렇게 되게 간단한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디자인했을 때 이제 그 캐릭터와 만약에 초기에 내가 대화를 했다라고 치면 뭐 이 캐릭터는 딱 그 프롬프트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뭔가 구멍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화를 한다면은 아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가상 캐릭터 같은데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며칠간의 앞서 말씀드린 실험을 통해서 뭐 다른 캐릭터들과 만나기도 하고 뭐 대화도 나누고 파티도 하고 이런 경험을 겪은 AI를 이제 그 모든 게 다 지난 시점에서 제가 다시 그 AI와 대화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그 AI가 가지고 있겠죠. 뭐 너는 어제 뭘 했냐고 물으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준으로 대답을 할 거고 뭐 그간의 경험이 그 AI에 녹아들면서 아 이렇게까지 대답을 하는 거 보니 진짜 사람 같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휴먼이 뭐 지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고 이걸 가상 환경에서 외형이나 행동을 표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가상 환경에서 AI들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튜링 테스트 얘기를 뭐 마무리하는 개념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튜링 테스트가 나온 당시에는 이제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실험이 도입을 됐었고요. 지능적인 관점에서는 거의 통과하는 수준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아직 부족한 부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멀지 않은 미래에 그건 이제 달성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지능이 있느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고 또 다른 관점에서 그러면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단순히 지능이 있느냐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인가 아니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 그럼 사람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람 사이라는 뜻으로 이제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형태로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휴먼이 가상 공간에서 뭐 사회를 이루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대화를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진짜로 이제는 사람과 똑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졌을 뿐이지 뭐 실제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그냥 그건 현실이 아니라 디지털에 있었으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뭐 챗봇과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적 교류를 하고 뭐 마음의 위안을 얻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너는 그냥 디지털 대상이 뭔가 실제로 실존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한 거지 그거는 큰 의미 없는 거야 뭐 디지털 휴먼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은 다를 것 같고요. 옆집에 이제 인사도 안 하는 사람보다 되려 그 가상 공간이 챗봇과 더 친밀하게 느끼고 챗봇이 더 사람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디지털 휴먼이 뭐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이제 기술적 관점보다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아니죠. 뭐 이게 몇 %를 통과하면 사람이다 아니다를 정확히 나눌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휴먼이 진짜 사람 같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은 현실에 존재하는 이제 대부분의 대중들이 이걸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제 약간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디지털 휴먼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저희도 그렇게 맞춰서 행동하게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되게 옛날에 다마고치라는 이제 장난감이 있어서 이제 디지털 애완동물처럼 다뤘는데 그건 이제 너무 조잡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실제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진짜로 뭐 가상 환경에 있을 뿐이지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있다면 현실에 없다고 해서 이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디지털 휴먼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서 최근의 트렌드는 되게 디지털 휴먼도 호감 있게 봐주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이제 플레이브라는 이제 버추얼 보이 그룹이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음원을 내면은 이제 뭐 차트에서 1등도 하고 거의 탑 손에 꼽을 수 있는 이제 아이돌 중에 한 명의 이제 수준으로 인기가 많아졌고요. 이 이제 플레이브라는 그룹의 이제 세계관이 또 따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게 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고요. 저 5명의 인원들은 뭔가 또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 캐릭터들이고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테라라는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뭔가 어떤 공간의 균열로 인해서 특정 공간이 열리면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저 플레이브라는 그룹은 이제 실제로 연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제 외형만 이제 디지털 휴먼으로 바꿔서 입힌 캐릭터라서 저건 단순히 세계관일 뿐인데요. AI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진짜로 세계관을 넣으면 그 세계관을 맞는 가상의 캐릭터를 실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진짜 가상의 캐릭터가 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저걸 이제 뭐 저 세계관을 그냥 사람이 디자인했다고 해서 이건 그냥 가상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보기 어려운 게 만약에 저 세계관을 되게 초창기부터 디자인해서 저 가상의 행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수많은 버추얼 휴먼들을 배치하고 그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뭐 역사를 쓰고 뭔가 문명을 만들고 이루어서 지금까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런 진짜 버추얼 휴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된다면은 진짜로 그 가상의 행성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소통하는 건지 이게 AI인지 외형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튜링 테스트처럼 그냥 대화를 통해서는 이게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없는 단계가 올 것 같고요. 그때가 온다면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는 게 단순히 가상에 있을 뿐이지 이제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 세계가 뭔지에 대해서 좀 화두를 던져보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메타버스 혹은 가상 세계는 이제 현실의 제약을 디지털 공간에서 좀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이 개발되었고요. 예를 들어 뭐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을 실제로 가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가상 환경에서라도 만나본다든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이제 경험을 뭐 스카이 다이빙 같은 걸 게임을 통해서 해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상 세계를 디자인했었고요. 근데 이제 AI가 만드는 가상 세계가 생기면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AI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가상 세계가 있으면은 현실을 대체하기 위한 가상 세계가 아니라 이제 가상 공간에만 있을 수 있는 디지털 휴먼이 있고 나는 그 디지털 휴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휴먼을 만나기 위한 창구로서 가상 세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지금은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AI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서 그런 진짜 가상 공간이 생기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경험을 겪다 보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가상 세계가 아니라 AI가 만드는 새로운 가상 세계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